네, 일부에서는 위기의 예술가들, 현재 그들은 이라는 주제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2부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언택트 시대, 이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그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택트 시대, 이게 언택트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콩글리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언어학자가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뭐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언택트라는 의미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포스트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어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런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 소속계에 있는 그런 그 공연업계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좀, 위기는 분명히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5월달에 열렸었던 그런 뮤지컬도 봤는데 우리 전호성 대표님은 어떤 그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술의 장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음악, 미술, 연극, 이게 굉장히 이제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지원의 어떤 카테고리가 이런 장르 구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 이전에 이미 지금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뭐 융곡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또 그런 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그 공연도 하고 또 생중계도 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 송출 방식으로 공연을 많이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아직도 이 공연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는다는 방식 자체를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CCTV라고 얘기했고,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있고 그냥 영상으로 찍는 수준이구나. 그리고 또 생중계라는 게 아마 이제 공연 예술의 현장성 때문에 생중계를 고집하시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예술 그 작품이 대중들과 만나게 되는 통로가 지금은 예전 같으면 갤러리나 극장이 됐겠지만 지금은 약간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돼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이 열려버린 상태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영상 예술과 밀접한 융복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영상물이 일반 대중과 만난다는 건, 그거는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아니면 뭐 음악회든 전시든 어쨌든 영상이라는 거죠. 영상 작품, 영상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상물은 우리가 구체적 장르를 구분하긴 했지만 영상 예술가들의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화적인 연출, 영상적인 표현 방식들이 믹스가 되어야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공연장에서 그 관객들과 만나는 현장성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최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와, 진짜 북극의 영화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운드나 또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듯이, 그렇다면 이제 언택트 시대에 실시간을 포기를 하더라도 영상적인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요즘 저희가 이제 가볍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1시간짜리 공연을 무대 위에서 1시간을 펼치고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송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처럼 찍자. 1시간짜리 공연인데 우리가 열흘 동안 한 장면씩 그리고 영화적인 방식과 기법으로 인서트도 넣고, 우리가 공연에서는 암전하고 켜지고 관객들은 전체를 봐야 되고 하죠. 영화는 굉장히 집중된 앵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주제나 의미이지 형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1시간짜리 공연을 열흘 동안 대관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지만 장면별로 끊어 찍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 네네. 기회를 보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제가 느낀 게, 당장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별로 저는 네.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과거보다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조금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이 일단은 라이브 현장에서 느끼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유성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문화산업이라든지 어떤 4차 산업이 발달해 나가고 기술적인 결합들이 해 나가고 창작 산업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환경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용 부분, 특히 예술, 공연 예술 부분이 분명히 바뀌어지고 또 달라지고 새로운 창작 작업들이 결합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무용단이 6월달에 비욘드 블레이크라는 작품을 공연을 온라인 송출로 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예술계에서 이제 또 무용 예술계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공연을 온라인 송출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될까라는 다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면서 그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다각도면, 그리고 또 그 흐름에 있어서의 생동감을 크로즈 시키는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객석에서 바라볼 때 그 평면적인 부분이 또 있잖아요. 객석의 자리에서는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 각도면에 있어서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무용 부분에 있어서 몸으로 움직인 게 더 강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그 융복합이나 어떤 영상 부분이나 이건 서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지원 사업을 아예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기술과 예술 창작 작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따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도 그 부분의 신청을 서울 쪽에 이제 재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신청을 해도 많이 이제 희박하겠죠. 이제 지방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가려고 그러면요. PPT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구 자체 내에서 또 저희는 예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술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의견들이나 복지 지원들이 좀 결합되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함께 그 지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장르에 대한 새로운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예술인들만, 우리는 장르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장르라는 게 어떻게 뭐 없어 이게 아니라 벌써 지금 장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냥 컨템포러리라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의 그 예술은 뭔가 그냥 컨템포러리다. 모든 예술은 연극도 무용이 필요하고 무용도 연극이 필요하고 뮤지컬도 모든 게 다 결합돼.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장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에 과학 기술이 같이 간다라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학 기술과 함께 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먼저 일단 교육 지원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 창작 산업 이전에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과학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융합시대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융합이라는 그 키워드 같아요. 이제 무용계에서도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예술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장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서로 장르를 넘나드는 이런 새로운 형식의 어떤 그 예술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현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술지원센터나 또는 유관단체들에서 좀 더 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과 예를 들면 제가 그 음악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음악 분야에는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로봇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 작곡가와 그 테크니션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치유의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 음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과학과 예술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순수 예술 중에서도 네. 클래식은 직접 예술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융복합이라는 게 굳이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융복합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무용이나 뭐 뮤지컬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간현악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한 융복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그런 로봇이나 AI까지 그거에 대한 현장감이나 그런 기계적인 정확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결국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요. 이제 표현도 이제 음악에 대한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얼굴을 이제 그 예술가의 그런 보는 시각과 이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나오고 있죠. 음악계에서도. 아직 그 저희가 그렇게 와닿게 이제 순수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방식의 예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편집장님은 그러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 좀 더 감지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이 대구문화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대구 경북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예술 관련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저는 지금 세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답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술가들이 자기네 선생님 말씀처럼 소통하고 연대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융복합이라는 게 지금 과학기술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런 부분의 기계적인 의미보다는 정서적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의 예술 장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뭐 무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가 아니고 정서적인 이해와 연대가 있으면 무용에도 그림 하시는 분들이 스며들 수 있고 그림 하시는 분들 그림에도 무용이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기회에 어릴 때부터 해온 말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상상하면 과학자들은 실현한다 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술가들이 진짜 상상할 시대, 마음껏 상상할 시대고 그 실천의 몫은 과학자들에게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실천할 부분을까지 미리 너무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너무 힘겨울 것 같아요. 지금을 잘 견디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 저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든 넘어가지 않을까. 네, 연대하면서 기회를 만들자,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그 이태리가 그 코로나19로 봉쇄 조치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경우에 두오모 성당에서 정말 외롭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노래도 했고, 또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페라 마농인가요? 그 영상 잠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순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만홍의 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우리 장 대표님, 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가로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선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위로를 선사하고 싶으세요? 좀 어려운 질문 될 수 있나요? 뭐 내 주변의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괜찮습니다. 후배 예술인들요? 후배 예술인들 말고 사회에 네, 예, 사회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다 앞에 이야기에 토대로 가져왔을 때 순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택트에 저희가 현장성을 가지고 특수성을 가지고 이게 비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성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찾아가서 아니면 현장 속에서 라이브로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아니면 그런 봉사들 아니면 그런 예술 활동 중심으로 좀 이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 활동들을 접촉을 하면서 네, 접촉하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 단장님은 물론 순수 예술을 하시지만 네. 우리가 감동만 줄 수 없잖아요. 네. 아프면 치유도 해줘야 되는데 음악이 어떻게 우리 대중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예술을 통해서.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 이 네, 상황에서 그런 것과 지금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입장이 좀 한결같은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저는 좀 한계성이 계속 있다고 한계가 봅니다. 있다. 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이제 세계 유수의 이미 많은 예술 기관들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시각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좀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한 번은 이렇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전개한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힘들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네. 현장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 전 대표님 이번엔 역으로 예술을 해서 우리 대중에게 치유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내가 지금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오늘의 주제가 또 그거기도 하고요. 내가 좀 위로받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를 좀 받고 싶어? 누구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앞에서 질문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큰 인식의 문제라고 할까? 문제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인식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저는 길 가다가 들꽃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들꽃이 저한테 감동 주려고 피어나지 않았어요. 들꽃은 그냥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고 뭔가 단일화되어 있는 일반화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250만, 260만 이 대구 시민들 모두가 다 다른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작품을 발표했을 때 이거에 감동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어떤 삶의 다양성 속에서 나는 저 작가의 책이 너무너무 좋더라, 난 저 음악가의 음악이 너무너무 좋더라 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삶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제 예술가들과 대중을 놓고 시민들을 놓고 무언가를 주어야 될 것만 같은 강박 속에 놓여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시민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민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축제에 가면 연예인이 나오면 다 좋아하니까 시민들은 연예인을 좋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대구광역시 시민들은 좀 다른 계층들이 있을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줘야 돼,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 돼 라기보다는 내 색깔을 가지고 내 삶을 고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예술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이라는 콘텐츠를 정말 전파하는 데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근데 혹시 주변에서 어이 전 대표 요즘 배고프지?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뭐 공연 안 하지. 와서 일 좀 할래?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오히려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가 늘 이제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창작 결과물을 지금 항상 그게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무대에 올리고 관객들은 당연히 보러 오고 이게 익숙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물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들을 무대에 실현시키고 그걸 봐주는 관객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술가들도 치유를 받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죠.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임 편집장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이란 뭐 감동과 치유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의 예술의 역할이란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예술을 도구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전쌤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힐링하고 치유하기 위해 예술이 탄생한 건 아니고 예술이 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치유인데 이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불어나고 처음에 일단 다 정지시켰어요. 제일 먼저 취소한 게 다수, 그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중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고 예술 행위를 취소했는데 예술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 그때 느꼈던 예술가들의 패배감,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그러면은 무슨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거야? 이렇게 빨리 제일 먼저 취소되어야 될 것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예술가들이 저는 제일 감동받았던 게 그 하나되어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우리에게 공연할 기회를 달라. 우리 왜 공연 안 시켜줘? 우리 배고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연이 있어야 될 장소에 모여서 각각이 한 명씩 다른 분야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라는 노래를 각각이 불러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놓은 게 오히려 정말 예술이 가진 힘, 예술가들이 존재의 어떤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았거든요. 이게 결론은 예술을 뭐 힐링하자, 뭐 코로나 시기에 예술가가 뭐 이거는 너무 이제 맞추기 같아요. 맞추기 같고 그동안 예술 행위들은 있어 왔고 예술가들은 존재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달라진 거고 이거를 힐링하자 뭐 하자에서는 이제 맞춰 넣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리셋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술가들도 너무 지나치게 팽창해온 곳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구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기본으로 한번 돌아와 보고 예술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그냥 존재했던 건데 어떻게 하면 잘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제가 20년 이상을 문화 현장에 있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공연도 전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이었거든요. 그냥 행사였는데 요즘 이상하게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어쩌든지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존재 이유는 내가 지나가다 풋풋 보고 감동할 수도 있고 오늘은 선생님의 말씀 하나에 감동할 수도 있고 동작 하나에 그냥 감동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대로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거기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이어져야 되는 거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제 머물러 있는 소위 집콕, 방콕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또 뭐 해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모바일을 본다든가 뭐 패드를 들치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술도 아까 우리 안 단장님은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게 혹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 예술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가 포털 뭐 TV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저 지원 좀 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또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원천적으로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공연들이 지금은 당장은 무료로 많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클래식 단체들에서 어쩔 수 없으니 일단은 우리가 영상으로 올린다.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인데 대중이 굉장히 예술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또 변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 안에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말하는 게 아마 이제 꼭 정답이 아니시고요. 정답이 아니라 이제 또 계속 형태가 계속 변할 거고요. 비대면 시대에서.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연문화예술 자체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대면 자체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세계 유수의 예술 단체들이 이미 미디어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제 유튜브만 틀면은 사실은 뭐 지역 단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 더 나가서는 세계를 대표하는 이제 단체들 이런 공연들이 워낙 많고 또 그들은 이미 또 이제 또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4D 사운드 하면서 굉장히 네. 이제 뭐 이렇게 더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경쟁을 놓고 또 다시 본다고 하면은 그건 또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또 어려운 문제고 물론 좀 급한 감이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이제 음악회를 이제 영상 올리면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각 지원금이나 이제 기관 예산으로 이렇게 연주를 해왔지만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뭐 예술 기관에 이제 제가 이제 팀장님께 그 유튜브 생중계를 계속 자주 하시는데 이제 평균 몇 명 정도 지금 이게 유튜브 봤다라고 나오나요? 14명이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서 볼 것인가, 예. 그냥 이제 이거를 뭐 지나갈 것인가, 그냥 예. 이거를 그냥 보는 거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또 숙제가 또 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간 예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티켓비라든지 물론 광고비로 뭐 그 유수공에서 광고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봐야 될 것인가, 네, 어느 정도 그래야 수익이 나올 것인가. 결국은 이제 그런 또 공연 보상금이라는 게 기간 예산에 나와서 보상금을 주든지 자체 기획 예산을 통해서 뭐 보상금 이제 티켓 수입을 통해서 충당이 되든지 뭔가 이제 이런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그런 이제 각각의 보상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기준이 기준이 그런 이제 또 문제점이 또 필요하겠죠.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아까 1부 때 또 얘기 나왔던 것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또 음향 이런 영상 이 부분에도 예산이 또 추가로 또 지출됩니다. 사실상. 특히 음악계는 더 네네.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1년 저희가 뭐 1회 공연하는데 그냥 지원금이라고 친다면 보조금이라면 1,000만 원 예산을 드린다면은 지금 뭐 프로덕션이든 뭐 그냥 촬영팀이든 불렀을 때에 영상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이상은 또 예산이 또 그냥 추가로 네. 지출이 되는 네. 상황인 거죠. 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예산체가 지금 비디오로 전환, 언택트로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일단 나가겠다고 하면은 첫 가문부터 계속 이제 스타트업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 외국의 이런 사례들도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베를린 필 같은 경우엔 이미 오래전에 온라인 그 서비스 구축을 다 해놨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보면 거의 회원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놀랐어요. 물론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근데 영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야 이걸 내가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거실에서 조금 괜찮은 그 스피커를 놓고 들으면 굉장히 훌륭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맷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온라인 서비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고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들었어요. 아, 정말 좋은 콘텐츠를 내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내가 호사를 누릴 줄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장성에서 떨어지고 기준은 뭘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공연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의견 또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만? 저는 잡지 기획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현장 예술가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행정가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냥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가서 정말 어찌 보면 가정용 그 감상 시스템을 다 갖춘 분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신년음악회를 집에서 보시는 그 음향과 시립교향악단 라이브 연주회가 펼쳐지는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의 그런 게 왜 오시냐고 집에서 한층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다 라이브잖아 라는 말씀을 해왔는데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할 것이다는 너무 빠른 단어 같고요. 과정인데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저작권 문제라거나 뭐 비용 부분이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병행을 해야 될 시대는 맞다. 병행을 할 때 이제는 좀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실수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수가 기록으로 남으니 연습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연주자들은 그리고 영상도 세련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TV 틀면은 지방방송에 제작한 세트부터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제작비의 차이겠지만 그렇다면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영상 감독 주문 이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무대 감독, 음향 감독에 이어서 하우스 매니저에 이어서 새로운 직업으로 영상 감독이 외주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고민은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저는 공존할 것이다 아직은. 그리고 공연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10수년 전에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글이 이미 전 세계 유수의 박물관 뮤지엄들을 다 보여줍니다. 랜선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실물을 봐야지 모나리자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이제 무의미했는데 이게 유의미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공존하겠죠. 그래도 가서 볼 사람은 보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보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압니까? 지방에 유튜브 스타가 나올지 어찌 보면 관객이 확대될 수 있고 컨텐츠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가능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결론은 아직 이르다. 그리고 순수한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현장의 그런 순수성은 보호되어야 되고 당분간은 단원에서 이거를 없애고 이거 대체하자는 분위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백신은 나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려운 점 또는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임 편집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지켜보고 준비는 하자 이런 그 중간지대의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진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로 위기의 예술가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례들도 얘기했고 또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우리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우리 이론과 관련해서 각자 뭐 한마디씩 해주시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 단장님. 이제 아무튼 이제 언택트 시대에 뭐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분명히 또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앞서 그렇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이라든지 모든 거를 이제 뭐 이제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다 준비해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어렵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공연장이나 이제 어쨌든 공연장에서 연주를 해야 되고 이제 공연장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갖춰놓고 한마디로 이제 각 이제 지자체나 이쪽에서 어느 정도 관객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의 방지에 대한 대비치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방법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또 나누고 했는데 좀 원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앞서서 오늘 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또 전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사실 위기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멈췄기 때문에 사실 위기였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저희가 예술인들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멈춰져 있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17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큰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사실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일단 뭐 일반적인 이제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직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삶이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술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크게 개선된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가 공연을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오페라 공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이제 성악가가 있고 또 합창단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연습을 한다면은 저희가 일일 한 4시간 정도 한 6번의 연습 그리고 2번의 리허설 그 다음에 3번의 공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공연되는데 이 공연에 대한 이제 개런티가 사실상 뭐 민간 단체가 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는 이제 개인당 예산을 봐도 한 40에서 50 정도에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합창단이나 단원들을 보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 편의점으로 제가 계산해봤어요. 편의점 시급으로 계산 8,59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6일 그 다음에 이제 리허설하고 공연하는 시간조차도 그냥 최저 시급으로 쳐보니까 37만 7,900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돈하고 우리가 정말 예술인들 또 이제 이 작업만 하는 게 아닌데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리허설 비용 그 다음에 공연 비용 모든 거를 이제 종합적인 또 이 이제 기술직이라고 봤을 때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실 예술인들한테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술가 성악가나 간현악단 단원들도 밤에 이제 대리운전을 떼는 이유도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위기는 옛날부터 있었다. 네. 뭐 코로나는 그 중에 하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용 공연계에서는 어쨌거나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앞에 미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라는 게 일단은 형성되는 게 한편으로는 어떤 익숙함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숙함이 문화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기에 예술인들이 위기로 당연히 위기죠. 당연히 위기지만 어떤 그 위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 익숙함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가지고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개선점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익숙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갈 수 있게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는데 앞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일단 제외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 있었으나 지금의 위기는 뭐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비대면 언택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아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압박이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실은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열려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대면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섣부르게 답을 내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가게 될 테니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요소들과 결합해야 되는 것들을 서둘러야 된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모두에게 좀 피곤함이 되는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부정과 긍정 두 가지가 공존하지만 그나마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이 뭐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담론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실은 저도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들,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 현재 어떤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주변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이런 기회가 잘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저도 그럴진데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저도 지금 어딘가에 가면 40이 넘었는데 청년 예술가라고 불려다니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대 친구들을 보면 아, 저 친구들이 청년 예술가란 타이틀을 가지고 어딘가에 불려다니려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 그렇지, 중앙정부의 어떤 예술위에서의 어떤 방식들이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국에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에 대해서 아, 그렇다면 이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해법을 찾는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방식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소위 이제 중간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앙부처의 어떤 지원 사업을 위탁이라고 하나요? 받아서 전달해주고 계시는 그 중간지대에 끼어 있으신 고충도 굉장히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앙의 공식적인 지침에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상황은 또 그에 맞지 않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정도의 어떤 지방, 지금 분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 어떤 문화적으로도 분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가 영상을 지금 이제 비대면을 이제 포커스로 하고 있는 이야기 논의 중에서도 영상 예술, 영상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너무 핵심이 아닌 곁가지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짧게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컷이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이런 편집들은 사실 무대 예술하는 저희들과는 또 다른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지금 어떤 순수 예술가 산업으로 구분을 해서 뭐 대중음악이나 영상 예술 쪽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시게 된다면 다른 길을 열어가는데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고, 실은 이미 대중음악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음원으로 먼저, 뮤직비디오로 먼저 발표를 그렇죠. 하고, 결국 그 관람객들이, 팬들이 결국엔 콘서트장에 직접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렇다면 저희가 단순히 기록하고 송출하는 실시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으로 송출되는 이 영상 콘텐츠가 실질적인 무대 콘텐츠를 직관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세련되고 잘 만들고 그런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로 고민이 좀 더 나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예술가의 어려움, 위기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가능성, 기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 토론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앞으로 6차례에 걸쳐서 하는 이 라운드 테이블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거의 뭐 가장 대표적이고 좀 처음 있는 그런 본격적인 집담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5차례가 더 있어서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겠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어떠세요, 임 편장님? 우리가 위기만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좀 뭐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에게 정리를 맡기십니까? 다들 이제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이야기 끝에 마지막 지방 분권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떠오른 말이 슬세권 요새 막 유행하잖아요. 슬리퍼를 역세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생활권 주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슬슬 권을 돌아보라라는 글들도 나오던데 이제는 제가 아직은 모든 거를 섣부르게 판단하기 이른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보면 다시 기회로 우리 동네 예술가, 우리 지역 예술가 이제 뭐 공연 보러 서울 KTX 타고 서울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소극장, 우리 동네에 있는 공연 전시장, 예술가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또한 이제 우리 예술가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연대하는 게 오늘에서는 키워드 중에 하나일까 싶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을 도구로 여기지는 말자. 이거 빨리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 뭐 지원하려면 뭘 해야 돼는 아니고 예술가들은 소통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생존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중간 매개에 있는 문화기관 단체 그리고 지원 시스템은 도구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위기의 예술가들에게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대화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진지하고 정말 밑바닥 얘기까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또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어느 공연예술가의 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그 예술가의 그 독백인데요. 제가 한번 그 인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얻었다. 처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커졌다. 넉넉하진 않지만 프리랜서 연주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 연주를 사랑하는 관객이 있어서 늘 행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고 연주 기회도 사라졌다. 알량한 예술복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공연 공모 지원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속상하다. 그래도 악기만 잡으면 모든 분심이 사라진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무엇보다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직업을 가졌음에 행복하다. 이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마음껏 무대에서 공연하는 꿈을 꾼다. 짤막한 한 대목을 제가 그분의 허락 없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글인데요. 정말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그런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공연 예술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예술가들 그리고 공연 예술 분야의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 소중한 경험들과 제안들을 잘 반영을 해서 대구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정말 꽃피우고 도약과 혁신을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라운드 테이블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갤러리 토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신 장인희 대표님, 안지훈 단장님, 전호성 대표님, 그리고 대구문화 임원미 편집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예술작당의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구문화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술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어떤 상이 있는지 또 어떤 또 기회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또 대구문화재단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서로가 잘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자리가 대구에서 최초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서는 이런 자리를 많이 진행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이게 최초로 하고 있고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거고 또 대구 자체 내에서도 많은 다양한 예술인들이 또 그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술지원센터에서 또 재단에서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 의견을 받아서 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걸로. 네. 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잠시 그 소중함을 잊기도 했었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 이 기회에 이제 그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민이고 동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로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관된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그 해당 지역에 밀착할 수 있고 현장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 예술가들이란 주제로 이제 첫 번째 행사가 펼쳐졌지만 예술가들이 이런 생활 속 위기든 아니면 이런 코로나라는 큰 바이러스 속에서의 위기든 어찌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생긴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채널들에 대한 관심들을 또 많이 가져주셔야지 이런 소통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